이번 사건도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영유아 자녀들이 방치가 됐다. 네, 20대 여성인데요. 30개월 된 아이랑 6개월 된 아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개월 된 아이는 그 치아가 다 상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또 다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6개월 된 아이도 결국에 이렇게 아이를 잘 케어를 하지 못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승현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냥 있는 범죄 현장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등이 악취가 나는 장소에서 아이를 그대로 양육했다라는 점, 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음식물을 묻은 더러운 옷을 입히거나 씻지도 않았다는 점, 더더욱 이 둘째 아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둘째 아들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B형 간염, 파상풍, 폐렴규균 이런 어떤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수두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수두병증을 앓고 있으면 이렇게 손이 떨리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손을 떨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 등을 좀 고려한다면 정말 아이들의 그 양육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불결한 환경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도 방치됐다. 팀장님, 엄마가 방치됐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약간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지금 30개월하고 6개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아라든가 가사노동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아이를 낳기엔 친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친부는 다른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라든가 가사노동 이걸 다 팽개치고 너가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친정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데, 친정 쪽에도 아마 지적 장애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는데 또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외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각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 친정이 바뀌었지만 친정에서 육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 여성분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 상황이 나게 된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조금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됐든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장애가 아주 중증 장애가 있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아빠는 정상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어찌 보면 가장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비난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아이 육아를 도와주는 게 싫었던 건지, 뭐 이 집에서 한 3, 4분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 집에 살면서 뭐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뭐 양육이나 육아에 관련된 책임은 전부 이 본인의 아내에게 다 전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동수당이나 뭐 양육수당, 장애인수당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건 본인이 챙겨서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정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장애인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승현님, 그러니까 네네. 이 20대 여성인 엄마, 뭐 일부러 방치한 거는 아닌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 다 공분하고 있듯이 남편이 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40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어떤 치료 학대 이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라라는 점이 나왔고, 아까 외조모는 역시 지적 장애인의 어떤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조금만 제가 말을 더 보태면, 아까 남성이 그 아이에게 있는 아동 양육 장애인 수당을 다 받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제가 쓴소리 조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은 왜 이런 거 안 챙기시나요? 챙기셔야죠. 이 열악한 환경에 이 두 조모와 이 여성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걸 왜 좀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그걸 좀 들여다봤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지 않았는지, 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외할머니가 아이가 갑자기 이제 경기를 일으켜서 그 친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랬지만 저 일이 바빠서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팀장님, 야, 이거는 좀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직접 뭐 엄마 아빠 뭐
누가 더 잘못이 크다 적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아빠의 이 행태는 저는 좀 이게 정말 용서가 안 되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기를 혼자 낳는 게 아니고 남자가 해서 낳는데 자기가 낳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했다는 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인간성이 안 된 사람으로 말씀은 그렇지만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의 그 아내가 좀 케어를 못하게 되면은 본인이 적극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방치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항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동학대 치사죄가 교수님, 변호사님 계시겠지만 그게 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상당히 센 거예요. 예. 3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보호, 양육, 치료 의무를 소홀히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반으로 깎인 것 같아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참작을 많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감형을 한 거 보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좀 부합한 좀 판단을 한 거겠죠. 이 사건을 딱 보고 과연 이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여성이 이 지적 장애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를 방임한 거에 대해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뭐 미필적 고의 정도 형태니까 고의 형태가 약하다는 거 하나하고 예. 그리고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을 다 봤을 때 이 여성에게 모든 죄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성이 나중에 혹시 출소하게 되면 이제 친언니가 함께 살겠다 아. 이렇게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유대관계도 이제 명료하게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모두 고려가 돼서 예.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승현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좀 허탈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계세요, 승현님.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8개 장관들하고 저희 같은 민간위원들이 이제 참여해서 아동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과연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된 건강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한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를 방임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이 조부모와 그다음 조모와 그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야죠. 마을 전체가 움직여서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웠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아이의 어떤 위기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안 했을 때 그 가정이 위기 가정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 위기 가정에 더해서 이분들이 지적 장애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아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 실형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를 정말 국가는 나의 아이와 동등한 정도로 소중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